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살다가 오늘 같은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진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먼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재명 지사님, 아휴, 참, 아휴. 아무튼 일단 구형까지 끝났습니다. 구형량은 이제 그 실방 보면서 같이 막 채팅하고 있던 분들 사이에서 뭐 저도 그렇고요. 그 난리 버거지를 치더니 1년 6개월을 때리냐 이 등신들아,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싸게 매겼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엄청 열받았던 게 이제 이 문제점이죠. 이게 이 검사들이 재판을 왜 했나요 도대체? 와, 기가 차가지고. 그 무슨 뭐 50명 가까운 증인들을 막 있는 대로 다 부르고 증거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지들만 갖고 증거로 제출도 안 하고 막판에 제출해 놓고 그래 놓고도 그 내용 하나도 상관없이 공소장 허위 사실로 가득 찼던 공소장 그대로 뭐라 그러죠? 최후 뭐를 하면서 구형을 하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주워 섬기면서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고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재판을 왜 한 거예요? 그거를 그 20번을 도대체 그 왜 한 겁니까? 그럴 거면 그냥 공소장 하나만 갖고 형량 때려버리지. 그것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 프레스님한테 검사들은 고발할 수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항소하는 거고 웃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헛소리 했던 이 증인들이요. 이제 위증죄로 고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프레스님이 리드하시는 이 공익고발단에서 위증죄 고발 들어갑니다. 일단 그 의사, 처방해주고도 헛소리 계속 떠들었던 의사하고, 그 다음에 뭐 지사님이 브라질 출장 가서 전화했다고 거짓말 주워 섬기던 사람하고 2명 일단 대상이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더 대상을 늘리든가 그러시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속에 이렇게 칠하는 게 저 나름으로는 이게 강물 표시하는 거거든요. 강물 색깔을 그러니까 뭐 표현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2,000명이 넘는 그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체 고발단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밀고 지키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이 난리 버거지를 치르면서 제가 이제 승천하셨다, 뭐 별들의 전쟁까지 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자신들에게 당신께 위해를 가하는 이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제가 지켜본 정치인 이재명의 성장기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아무튼 마음속에 분노,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성장하시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따질 걸 따지면서 키워야 할 정치인을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밀어주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세월호 부모님들이 광화문 광장, 촛불광장, 아니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지켜주신 덕분이고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성장한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발현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골 때리는 검사들의 그 미친 짓 때문에 진짜 열이 받긴 했지만 구역량을 보면서 웃었었습니다. 그랬고요. 더 이제 그러니까 더라기보다는 또 오늘 그 난리가 났던 게 이제 이 패스트트랙 상황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3파전이 벌어질 조짐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또 계속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지사님 재판 실방 거기 채팅창에서 어떤 분을 오늘 처음 뵀는데요. 그분이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를 검색 좀 꼭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문자 올린 걸 채팅 올린 걸 그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무척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더민주가 이 전해철 김진표 이쪽을 밀어갖고는 당이 망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기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확신을 하고 낙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얼마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다면요. 박남매라고 박지원과 박영선이 박남매라고 불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아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2016년 총선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공천권을 갖고 있었던 게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컷오프를 3명을 시켰죠. 이해찬, 정청래 그리고 윤후덕 의원 이렇게 였는데 윤후덕 의원은 그 자녀분 무슨 그 취업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컷오프를 당했다가 소명을 해서 그 소명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죠. 근데 보니까 이 윤우덕 의원이 우리 대통령님 비서를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그때 컷오프 됐었잖아요. 컷오프 돼갖고 그냥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해갖고 다시 당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걸 갖고 황장수 씨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한테 아붙던 거다. 그래서 그 이해찬을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었던 거다. 뭐 이렇게 이해찬 찬가 칭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한 걸 몇 달 전에 들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뒤에 누가 있었나를 생각을 해볼 때 국민의당으로 나갈 때 이 사람은 왜 안 나가나 좀 나가주면은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길을 쓰고 버텼던 것도 다 의논을 했던 거고 이때 컷오프 시키는 것도 여기서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박남매 와 진짜 박지원 둘이 정말 비슷하고 박지원 끝내준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쭉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 나시면 제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지 아마 지금 벌써 감이 잡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가 좀 있고요. 상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도 한 두세 주 됐나요? 제가 이해찬 당대표 젊었을 때 80년대 때 그 사진 찾아서 올린 게 언제였죠? 벌써 2주는 됐을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를 감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또 유재일 씨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유재일 씨가 알려주는 게 평론가 유재일 씨가 알려주는 게 그 경선 룰이요. 이해찬표 경선 룰 거기 그 담당해서 추진할 실무진에서 전해철계 인간들이 싹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무조건 빠지면은 띵호와 신난다. 이랬던. 그러니까 뺀다는 거죠. 이렇게. 임종석은 너무 빨리 불러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쪽을 다 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제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극문 똥파리들이 비난의 강도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그 유시민의 정적 쪽이 그러니까 극이똥파리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가 작년 가을 겨울부터 쭉 봤던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극문 똥파리들이 그냥 뭐 그땐 유시민은 공격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재명만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극문 똥파리들이. 근데 지금은 이해찬 당대표까지를 그러니까 진심으로 공격을 해대는 이런 게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문 똥파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우리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진짜로 어떤 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뭔가 별도의 세력을 구축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극문동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을 민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라. 이거잖아요, 슬로건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거세지는 걸 보면서 오, 그래? 오, 그렇다고?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도 아주 재미있는 관찰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극이동 작전 세력의 일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정했던 이 세력들이 조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침묵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슬로건은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드루킹 김경수 이렇게 엮고 뭐 노회찬도 문재인이 죽였다 이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없다. 민주당은 끝났다. 그러니까 반 문재인 전쟁에 나서야 된다. 그러고 민주당은 삼성의 앞잡이고 홍석현의 꼭두각시다. 쌩 난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했던 이런 소리들이 이제 그 리더십 쪽에서 일종의 슬로건을 리드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잦아들고 있다는 거죠. 그 한참 극심했던 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뭐 엄청나게 잦아들고 있다는 이것이 또 매우 흥미로운 그야말로 인트레스팅한 그런 변화로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유튜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 극이 똥파리 작전 세력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뭐 그분들은 아직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어떤 막 몰려와 갖고 도대체가 뭐 3대 세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로 이어지는 3대 세습 프레임을 만들어서 김경수를 타도하고 문재인을 타도해야 된다. 그런 뭐 얘기를 막 하고 그 이제 그리고 무슨 뭐 국공합작 뭐 적에 적은 동지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을 타도하고 더민주를 깨부시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그쪽하고는 뭐 단결은 하면 안 되는 거냐 막 이날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이렇게 이 이제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안타까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경기 동부 연합 그런 너무나 순결한 그런 분위기
이거는 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는 현실 정치 감각, 어, 과 관계된 문제, 어,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말로 안 좋아 보이는요. 그 경기동부연합 이런 분들 아닌 그 지지 세력 중에 정말로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거요. 그게 뭐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님을 휘두르려고 하고 지지자들을 휘두르려고 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이런 게 좀 안 좋은 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하고 무관하게 리더십이라고 관찰되던 이런 거에서 이제 막 노회찬 죽음의 주범을 우리 대통령님으로 찍어 붙이고 쌩 난리를 치고 민주당 대비 전쟁 선포를 하고 뭐 거리로 나가서 붙자 막 이렇게 난리치던 그런 리더십에서 그렇게 하던 것들이 좀 잦아들고 있는 이런 게 변화된 분위기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내의 안티 트럼프 세력이요.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 그러니까 마지막 정치권 내에서의 마지막 리더십은 오바마 힐러리였죠. 이쪽이 이제 세력이 죽어가면서 이제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그 2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뭐 일종의 대행 세력이라고 제가 불러왔던 이런 쪽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것을 다 돌이켜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심상정 씨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엮여가지고 그 꼴팸이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그 성소수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수입을 해왔던,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 그 나라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그 조지 소로스류 그리고 오바마 힐러리류 이런 쪽이 힘이 빠지면은 거기에 뭐 충성을 뭐 100%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충성을 할 필요가 없다면 훨씬 자유로워지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국민과 나라와 국민의 편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희망적인, 제가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는 이런 게 하나가 관찰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게 특히 어제를 정점으로 벌어진 이 패스트트랙 상황을 보면서 진짜 진짜 노회하신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성추행, 성희롱 당하신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에 밀착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여자들이 막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나와갖고 막 온몸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좀 웃다가 정말 너무 웃겼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나배경원한테 뭐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그러셨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막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그 YTN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심상정하고 나경원하고 막 반말 주고받으면서 말싸움 막 벌어지다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도 옆에 서 계시다가 열받아갖고 그러셨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다 죽게 생긴 그 토착 외구당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걸어갖고 키워주나 이렇게 막 제가 엄청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2018년까지 그러니까 그 뮬러 특검이 미국에서 나오기 전까지 진짜 총공격, 총공세였거든요. 총공세로 이다나 트럼프 그러니까 안티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 신진 세력인 트럼프 잡아뜨리기, 이제 거기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움직이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을, 그러니까 한국을 정치판을 뒤흔들던 그 세력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달라지면서,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이 나배경원 토착외구 얘네들은 어차피 남은 거는 이제 배째라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지금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게 감지가 되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가져갈 수 있는 지지는 최대 맥시멈 30%잖아요. 그 30% 안에는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기를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조장해온 이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그거에 좀 불만을 가지면서 불안해하는 그 분들까지 다 합쳐도 뭐 30%. 근데 뭐 이제 뭐 다그리로 붙는 거죠. 참.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저는 웃겨가지고 뉴스가 이렇게 뉴스 보다가 뉴스가 재밌습니다. 코미디보다 더 재밌습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분 그 바미당 원내대표 성함을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이 두 분의 움직임이죠. 지금 드디어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중대라는 물론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그 패스트트랙이 결코 뭐 이렇게 뭐 크게 유리할 것도 없나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추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여기 뭐가 있다. 어디와 여기와 뭔가 야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손학규 씨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왔던 것도 홍석현, 손학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근태 이 세 분이 동창이라면서요. 경기고 서울대 동창 엄청 친해가지고 그 김근태 씨가 자기 개를 지키기 위해서 동교동 대비 자신의 개를 세력을 그리고 아마 친노 쪽하고도 이렇게 해서 친노 친삼성 그다음에 동교동 이런 쪽하고 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김근태계 이래서 끌어들였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우리의 것으로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같이 동교동 상도동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거 최재성 의원이 일단 포문은 열어놨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민평당과 당대당으로 합치는 거.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으로 합친 다음에 뭐 그러니까 민평당 이름을 유지하든 어쩌든 그렇게 해서 당으로 꼴을 갖춘 다음에 더민주한테 흥정을 부르는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니가 가라 하와이식으로 니네가 나가 아니야 니네가 나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유승민 아무튼 이 유승민 씨 쪽하고 해갖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분당을 해서 새를 불린 다음에 뭐 당대당 합당을 추진하는 그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미당에서 자한당으로 바미당의 일부가 자한당으로 들어가면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놓쳐서 기호 2번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우상호 입에서 지난주에 다스베이다에서 나왔잖아요. 뭐 그런 뭐 핑계를 뭐 정치인들이 핑계를 정치가 생물이라 그러면서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3파전 조짐이 있냐? 그 다음에 여기서 1 플러스 1 대 1. 그래서 2대1 구도로까지 가는 건 아니냐. 이걸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극문 똥파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본질이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쪽하고 가까운 건 그냥 남편이 해외에서 삼성 관련 재판을 뭐 거의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다시피 했다 그러던데요. 남편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본질이 뭐죠? 미국하고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쪽으로 갈 것도 없이 이쪽은 삼성 앞잡이들입니다. 삼성이라고 표현되는 1% 기득권. 그 기득권의 본질이 뭐죠? 그 적폐 카르텔, 100년 이어져 온 그 적폐 카르텔. 그거의 앞잡이들인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토착 외구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토착 외구가 아니면서 이제 뭐 미국하고 같이 뭐 슬슬 섞이고 뭐 대충 설레설레 이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한미일의 기득권을 총괄하는 쪽에서 이렇게 본사하면서 그 세력의 앞잡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계열이 여기가 그 합작을 해버릴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비되는 이 세력의 이제 수많은 애국적 정치인들은 물론 이재명 지사님하고 함께 할 것이고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제가 1, 2, 3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내에 수많은 그러니까 대다수 절대다수 애국적인 정치인 분들은 함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이제 그 돈, 그 다음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이런 국가의 공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돈과 공권력 이 카르텔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전에 저런 그 경기도당 위원장인가? 그렇죠? 여기 붙어가지고 여길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그런 걸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무슨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속에서 국민들의 대다수를 편안하고 이롭게 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무슨 정치가 복잡할 게 뭐가 있고 무슨 뭐 생물이라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렇게 희딱빼딱 조삼모사하고 그 무슨 뭐 미치광이처럼 진짜 미친년 널뛰듯이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배운 말입니다. 이렇게 미친년 널뛰듯이 구냐고 공부 안 한다고요. 성적 공부 못 한다고 야단 맞았을 때 미친년 널뛰듯이 정치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네 잘 되는 쪽으로 대가리를 굴리고 무슨 뭐 정치 공학이 어쩌네 저쩌네 뭐 대연정이 어쩌네 빅텐트가 어쩌네 해쳐 모여 맨날 육갑을 떨고 지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니네가 그랬어? 그럼 우리는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니네 그거 우리가 막아내려면 미리 그 니네 꼼수를 알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대처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뭐 이게 뭐 거창하게 이게 뭐 분석인가요? 뭐 분석은 아니죠 절대. 아무튼 아줌마가 떠드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루하루 변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난리치는 뭐 그다음에 뭐 유승민 뭐 이해훈 뭐 많잖아요. 뭐 운동화 신고 등장한 뭐 그 누구죠? 김무성 어쩌고 저쩌고 다요.
그러니까 수다가 길어, 그러니까 주저리가 또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삼성 1% 기득권의 앞잡이들,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쪽의 흐름들, 이쪽이 힘을 합치거나 일단은 1차로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박지원, 뭐 손학규 얘네들이 당으로 들어오면 또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또 깨져갖고 나가고 분당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절대 합당을 할 필요도 없고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제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이런 뭐 의쟁이 뜨쟁이 이런 인간들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걸로 딱 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만 명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입을 딱 해가지고 한 달에 1,000원씩 내갖고 권리당원으로 우리가 당권을 딱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사님이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이 되고 5월 16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뭐 2심, 3심까지 빨리빨리 털고 난 다음에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 제가 기도드리고 바라는 대로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냥 국무총리로 데려가 버리면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다 떠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총선에서 200석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국무총리인데 어디를 찍어요? 어느 당을 찍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열심히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대결을요. 우리 당대표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뭐 다 땡입니다. 땡땡땡땡.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을 보면서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또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서 힘을 내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경기도지사님과 그리고 수많은 애국적인 정치인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기도드리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Good night.